안녕하십니까. 2023년 3월달입니다.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3월달 오른시부터 살펴보기를 하죠. 기본적으로 장생살의 삼합입니다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장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좋은 운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지만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 가지고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쉽겠고 또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재물관계에서 이견이나 마찰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으로 불화가 깊어지면은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 시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이런 시기에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리랜서, 영업직 같은 이런 직종들이 좀 어울리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, 이번에는 그 3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를 합니다. 9세, 69세 되시는 분들, 을미년에 태어나셨고, 청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걸럭지에 속하네요.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 나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럭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왕지에서 걸럭지로 이렇게 내려온 세지만은 어떻습니까? 왕지의 그 조금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운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오히려 좋은 운세일 수도 있겠고 다음 달에는 어떻습니까? 관대로 내려가니까 그나마도 상당히 좋은 운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1세, 81세 되시는 분들 개미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탄생의 기운이라 가지고 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취업, 시험의 준비 아니면 그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직장일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이 엄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또 집안에 발전적인 일이 많은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
자녀분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목욕지에서 장생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지만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기운입니다. 그렇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양지 이렇게 태지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3세, 93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중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금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은 현실적인 문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니까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되거나 아니면 전환점도 될 수 있는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운도 느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또 현 상황에 대한 해결점도 조금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바뀌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어려움이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와의 그 인연도 조금 약한 그런 시기니까 부부간의 화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태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죠. 자,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다음 달부터는 묘지 사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점차 나아지는 그런 기운에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45세, 105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또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더러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이나 사업상 이유로 걱정거리도 많은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의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사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. 다음 달부터는 쇠지, 제왕지로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점차 안정되고 좋은 기운으로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57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병지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그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이런 시기에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시면은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또 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생기기 쉽겠고 또 문서운에 부침이 좀 있는 시기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3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먼저 그 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1일 날, 10일, 13일, 22일, 25일 이 정도가 있습니다. 여기 6회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거나 상당히 어려운 일을 성취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점을 맛보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
여기 장승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있겠고, 또 그들의 도움으로 또 중요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조금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5일날, 7일날, 자, 8일, 자, 17일, 19일, 20일, 29일, 31일, 이 정도가 조금 안 좋은 날로 나와 있네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천살의 육형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도 입을 수 있겠고, 또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연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 간에 아니면 부부나 연인 사이, 가까운 사이에 서로 감정 대립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가까운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3월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더불어 그 3월달 오른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